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깨우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앉아서 있다고 해서 깨우침을 얻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의문에 대한 화두, 의문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의문이라고 하는 게는 결국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자연계의 모든 형태. 그래서 저는 똑같이 산에서 이렇게 사물을 봐도 다른 시각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숲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겨울에 이파리를 붙이고 있는 놈이 있고 겨울 되면 다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놈이 있어요. 그럼 이파리를 붙이고 있는 놈과 떨어뜨리는 놈이 어떤 놈이 깨우침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붙이고 있는 놈이 깨우침이 많은 거죠. 봄에 새로 만들었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겨울에 얼었을 적에 얼지 않으려고 하면 얼지 않아야 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얼지 않으려고 하면 과연 어떤 성분을 가져야 겨울에 얼지 않을까? 거기다 의문을 대보면 얼지 않는 물질이 뭐예요? 당, 지방, 유지방이죠. 얼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때요? 겨울에 이파리를 떨어뜨리지 않는 식물들은 주로 당과 유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이파리가 둥그르만이 넓은 게 있고 침엽수처럼 바늘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럼 습기는 어떤 게 많이 뺏길까요? 너무 넓은 것이 많이 뺏기죠. 그러면 이파리가 좁은 건 메마르고 건조한 데도 잘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경에 대한 대상에 대한 진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또 봄철에 보면 송화가루가 엄청 많이 날려요. 송화가루가 엄청 많이 날릴 때 머릿속으로 언뜻 생각을 해봤어요. 저 송화가루가 숫자로 말하면 실수도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송화가루가 있는데 어떤가 하나가도 지방에 가서 연결이 되면 어때요? 한 소나무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그러면 저 많은 게 과연 필요할까? 그러면 여러 개가 있어야만이 그게 수정이 쉬우니까 여러 개가 있을까? 지금 결론은 아마 숫자가 많아야. 이거를 우리 몸에다 대면은 그냥 여러분 나이 들었으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남자가 한 번 사정하면 정자수가 약 얼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도 2억 5천 마리에서 한 4억 마리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난자에 들어가야 한 사람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에서 4억 마리의 그 정자가 필요했을까? 그러면 많아야 될까? 생리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겠냐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많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에요. 이게 명상을 해서 이제 자연계 생리치를 파고 들어갈 때요. 근데 의문을 딱 하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체에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들도 독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사람도 자기 자식을 남기고 싶지 남의 자식 남기는 거 내가 별로 관심 없어요. 맞죠? 그럼 우리 인체에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들도 각자 자기 자식을 남기고 싶겠느냐 남의 자식 남기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당연하죠. 그러면 식물과 동물이 제가 조상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채세포에도 소나무도 그 송화가루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소나무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자기 이세를 만들기 위해서 송화가루를 만들었다.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우리 몸에다 적용하니까 어떤 적기가 되냐. 채세포가 청년기에 알을 놓고 그 알이 낭심에 나와서 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은 거다. 이해돼요? 이게 이제 자연계의 생리치를 제가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보면은 우리가 정자수가 왜 많은가? 이제 이 답을 찾아냈어요. 그렇게 하면 정자수가 적은 걸 키울 수가 있다는 답이 나와요. 뭐냐? 채세포가 청년기에 알을 많이 놓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이면 임시를 남자가 자식을 못 낳아요. 보니까 정자가 숫자가 너무 월등하게 적어. 그럼 적은 건 결과고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채세포의 청년기가 알을 놓는다고 그러면 알 놓는 채세포 개체수가 적지 않았느냐.
그럼 청년기에 세세포 개체수를 늘려주면 알은 자연히 많아지고 많은 게 부화되면 정자수가 늘어난다. 이제 이런 답이 나오니까 사회를 하면은 혈액 공급량이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 그 늦가을 비치고는 상당히 많은 비가 왔네요. 그러다 아마 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파킨슨인데, 사실 오늘 이 강의 주제는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남편이 이 유튜브를 보고 그 부인의 파킨슨 병을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어서 차라리 이 강의를 들어라. 이런 의도여서 내가 다음 강의에 파킨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파킨슨을 그냥 가정에서 가족이 배워가지고 이걸 치료한다. 사실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떤 강제 약점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환경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사의 균형만 잘 맞추면 큰 부작용 없이 누구나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이 파킨슨병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파킨슨병으로 올 거냐, 아니면 맨 처음에 만성피로, 고지혈증,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파킨슨으로 올 거냐. 95%는 이 단계를 거치고 오고 한 5% 정도만 이 단계를 안 거치고 올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느냐고 하면은 파킨슨은 어떻게 보면 병이 다 돼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죽음의 한계점에 다다라서 오는 병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맞는 얘기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병이든지 적은 병이 커서 이렇게 큰 병이 오는데 작은 병 때 치료를 해버리면 어혈의 양도 적고 빨리 회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병이 깊어졌다고 하는 건 시일을 오래로 끌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몸속에 어혈의 양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을 발병하려고 하면 전체 말초보혈관을 100으로 볼 때 한 75% 정도는 막아야 파킨슨 병으로 병 진행될 가능성이 95%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파킨슨이 있는 환자들은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그냥 고혈압에서 파킨슨 아니면 당뇨 다음에 파킨슨 이렇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치료를 얘기하면 그러거든요. 어떤 병이든지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 뭐 혈압이든지 당수치든지 혈질이든지 정상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 현재 자기 몸의 현재 건강 척도를 가늠해 보려고 하면은 현재 먹고 있는 약을 딱 끊고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은 약을 딱 끊고 나타나는 현상이 현재 자신의 건강 척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의 이 학문은 우리 몸이 못하는 일을 약이 대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약이 대신하는 건 강제 기능이기 때문에 그 약을 먹고 있는 동안도 우리 몸은 계속 망가져요. 그래서 제 이 논리대로 얘기하면 맨 처음 시작할 때 만성피로 고지혈증, 살이 좀 찌는 단계에서 8번 배로 신장을 고쳐버렸다고 하면 아주 간단해요. 또 그 다음에 이 병이 이제 한 단계 더 악화돼서 고혈압 단계에서 8번하고 6번하고 차이를 해서 고쳐버렸다고 하면은 당뇨까지 안 갈 수 있고, 또 당뇨를 진단받고 5년 이내만 이 사혈을 시작하더라도 초기 당뇨 같으면 6번, 8번 할 때 당 치료가 될 거고, 당이 조금 깊어졌다 해도 8번하고 6번을 사혈하고도 안 되면 2번, 30번, 9번, 53번 이렇게 사혈해주면 거의 한 95% 정도는 당뇨병 자체가 완치가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완치가 된다고 하는 건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당 수치가 안 올라가야 되고, 고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오르지 않고 정상을 유지해야만이 그게 치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의학은 지금 그 기존의 어떤 그 성분학이나 해부학 이런 데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약만 먹고 혈압도 정상으로 유지하고 당수도 정상으로 유지하고 혈질도 혈전용계제를 먹으면서 이렇게 외형상으로만 정상을 유지해도 해당 장기는 계속
망가져서 쉽게 해서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30%, 40%, 50%, 60%, 70% 이렇게 망가져서 70%가 망가져도 심부전증이 돼야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병을 무슨 병이다 하고 병명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근데도 우리가 생명은 하나니까 어떻게든지 살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킨슨이라고 진단 받고 바로 우리가 지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파킨슨이라고 진단을 딱 받은 상태에서 그 병이 완치된다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딱 하고 임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논리를 잘 들어보면은 신장과 간 기능이 30%, 40%, 50%, 60%, 70% 떨어지면서 이렇게 큰 병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고지혈증 단계에서 8번반 실험 삼아서 일주일에 한 300g씩 빼가지고 한 5회 정도 이렇게 빼는 거는 철분 보충하고 염분 보충만 해도 큰 부작용 없을 겁니다. 일하고 혈질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내 이론이 맞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조금 더 병이 악화돼가지고 고혈압 단계까지 갔다. 이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8번과 6번을 한 6번 정도 빼가지고 혈압이 이렇게 밑으로 좀 떨어진다. 그러면 내 이론이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아야 이걸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존의 방법으로는 혈액이 이게 쉽게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하면 낫는다고 하는 이렇게 실험 같은 거는 쉽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응급자회를 항상 얘기하면은 응급자회 얘기하면 이 파킨슨은 치료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여러분들 아마추어들이 실험해보는 거 간단해요. 어떻게 하느냐. 1순위로 9번, 53번, 1번은 이 세 군데의 혈전만 어혈이 나오면 일주일 간격으로 한 5회 내지 6회를 빼봐요. 한 300g 정도 기준해서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은 철분 보충하고 염분 보충만 하면서 한 빼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빼주는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하는 게 뚜렷하게 표가 난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병이 과연 사회에서 나실까 이런 의문점들을 이제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저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냥 병원에 몸이 이렇게 예를 들어 손이 이렇게 조달 떨린다, 턱이 떨린다, 아니면 몸이 줄기치하게 움직인다. 시작 하루에 그 신장과 간이 망가지는 약 먹지 말고 곧바로 우리 방법으로 나한테 한번 해봐라. 병원에 와서. 그럼 내일을 이래요. 분명하면 95년 정도는 완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파킨슨 하면은 되게 이렇게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체가 생명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그 작동 원리를 알고 나면은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현대 국가 차원이든가 아니면 의사협회에서 당신이 그 정도로 파킨슨에 대해서 치료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병원에 와서 한번 방법을 한번 알려보고 임상을 해보자. 그래서 100명을 해서 그냥 겸손하게 한 90명쯤 완치가 되면 내 공부를 인정해 줄래. 저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냥 기존 방법으로 현대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건 무조건 난치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현대학으로 보면 이건 영원한 불치병이에요. 그렇지만 신천생리학으로 보면 이게 진단받고 바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고 하면 병으로 진단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어혈의 양이 많아져서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으려고 하면 전체 모세혈관을 맞춤모세혈관을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적어도 75% 정도 막혀야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사람이 95% 정도가 된다. 이제 한 5% 정도는 재수 없이 어떻게 어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이제 9번, 53번, 1번 위치를 막아서 오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를 넘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5%에 들어가는지 95%에 들어가는지는 어떻게
스스로 진단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하죠. 파킨슨이 오기 전에 맨 먼저 고지혈증, 고혈압 다음에 파킨슨으로 왔냐? 당뇨병 다음에 파킨슨으로 왔냐? 이걸 다 거치고 온 사람은 자신의 말주 모세혈관이 75% 이상이 막혔다고 진단을 해야 되고, 이런 증상이 전혀 없이 파킨슨병이 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혈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9번 53번 위치에 말초 모세혈관이 유전적으로 가늘게 타고난, 가늘다기보다는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한 4, 50%만 형성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파킨슨병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진단하느냐? 파킨슨병이 오려고 하면 우리 인체의 생기 구조를 이해하면 되거든요. 우리 인체는 팔이 됐든 다리가 됐든 장기가 됐든 인체의 모든 조직은 수축 팽창의 원리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체 체세포 개체수가 120조 마리나 되는데 바늘로 인체 어느 부위를 찔러도 우리 눈을 감고도 어디를 찔렸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바늘로 피해를 입은 세포가 신경선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체세포의 정보도 또 그거를 근육세포나 장기세포를 수축팽창을 하는 그런 뇌파 전달도 신경선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 버리면 뇌파 합선이나 뇌파 누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신장과 간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9번, 53번, 1번 위치를 막아버리고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인물이 부패하듯이 산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녹여버려서 뇌파 누수가 일어나면 근육신경마비, 뇌결핵처럼 이런 증세로 나타나고, 합선이 일어나면은 지금 파킨슨처럼 원하지 않는 움직임. 쉽게 얘기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숟가락이 떨리면 어때요? 밥을 퍼서 자꾸 뿌려야 되겠죠? 걸음 걸으려고 하면 스스로 다리 힘도 안 줘주고 저 혼자 막 빨리 걸고 이러다가 넘어가서 이제 다치고, 이런 현상들은 뇌파 합선에 의해서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9번, 53번 위치를 막아버리면 9번은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열어주는 혈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뇌 쪽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지면 기억력 감퇴 초기는 이게 또 치매로 예상될 수도, 또 뇌에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져서 뇌 속의 산도가 높아져서 그 높아진 산의 산화작용이 신경 전달 물질을 높이면 자폐아처럼, 아니면 언어가 이상하고 평소 이렇게 사고력보다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쪽으로 행동에 옮길 수도 있고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남편이 모시고 온 분은 제가 17번까지 사회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냥 이렇게 웃음을 본인이 참들 못해요. 이건 뭐냐고 하면 스스로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도출하는 기능이 조금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남편이 불과 한 3개월 정도 사회라니까 이제 호전 반응이 보이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그 조언을 이제 해줄 수가 없어서 오늘 내가 강의로 해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얼굴을 딱 보니까 이게 회복기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그게 뭐 보고 이제 이걸 하냐고 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수축 팽창하려고 하면 뇌에서 신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뇌파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면 뇌파 누수와 합선이 대부분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신경선의 이렇게 피복이 입혀지기 시작해서 뇌파 누수가 약해지면 늘어진 피부들이 이렇게 약간 올라붙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가 시들켜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면 어때요? 어딘가 모르게 나무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지는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뇌파 누수에서 온다는 얘기라. 근데 사람도 그렇거든요. 딱 어떤 게 딱 이렇게 바라보면 피부가 이렇게 탄력을 이렇게 올라붙지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축 늘어진다 싶으면 아, 이건 뇌파 누수. 그거 아니면 탄소 부족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라. 근데 딱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미 내리막길에서 약간 오르막길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보진 못했지만 체중이 근 70kg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게 이 교육을 배운 걸로 따지면은 어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죠. 비만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체중이 79kg나 70대에서 79kg나 나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신장 기능이 떨어진 지 오래됐다는 그게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줘요. 현재 79kg인데 사회를 제대로 잘하면 그냥 30kg가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리 라인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허리 라인도 다시 생길 거고 또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큰 지장 없이 활동할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일반인들이 보면 이건 상식적으로 해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 역시도 고혈압, 당뇨 초기, 비만, 고지혈증, 약간 혐식증 증세, 파킨슨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증세들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냐고 하면 제가 밤낮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뇌세포가 정상이라고 해도 정상이 100이라고 볼 때 30%만 남아있어도 신경성 피복이 우리가 녹은 게 70%가 녹고 30%만 남아있어도 그 30%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면은 기존에 남아있던 그 3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가는 기능은 인체의 모든 조직이 다 있다고 전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사회를 해서 피 유속이 빨라지면 신경선의 피복이 녹은 원인이 강산의 산화작용에 의해서 녹았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빠져나와서 피의 유속이 빨라지는 순간 산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다른 점보다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위암이나 이런 거는 2번, 3번 이렇게 사회하려고 하면 어혈이 쉽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파킨슨은 주로 우리가 손떨림이나 걸음을 이렇게 못 걷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진 것이 한 8, 90% 되고 뇌에서 이상이 생긴 거는 한 20% 이내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뇌도 뇌세포 분열 기능도 그게 영양 공급만 이루어지게 하면은 그게 다시 이렇게 복원되는 게 어려운 증세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이제 사혈점을 일러준 게 1차 사혈로 9번, 53번, 1번, 17번을 우리가 1차 사혈로 이렇게 묶고 이제 2차 사혈로는 6번, 14번을 사혈해주고 3차로 이제 8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30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10번하고 31번 이렇게 사혈을 해주면은 아마 보행하는데 그게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을 정도까지는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고 하면 신경선의 피복세포도 이렇게 녹아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복원해서 뇌파 합선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이론이 틀리다고 하면 이분은 치료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주제로 하는 거는 지금 환자 당사자를 보고 그것도 남편이 배워서 부인을 치료해라 하고서는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은 그분도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스스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일상생활하는 데까지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망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신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사자를 놓고 남편이 배워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거는 한 35년 동안 임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어혈이 지금 이제 75%다. 그러면 생혈은 몇 프로일까요? 25%밖에 안 돼요. 그럼 생혈이 25%면은 조혈 기능이 이미 피를 생산하는 기능이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혈을 빨리 빼내고도 피 부족이 오지 않게 해주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인데 이 역시도 이 가족들이 이게 나으려고 하는 의지력만 있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보고도 충분히 집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의지력만 있으면은 병을 이렇게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피부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 삼아서 한번 그냥 1차적으로 병원에 가니까 이게 파킨슨이 의심된다고 한다. 근데 본인도 뭐 이게 고개가 떨리던가 손이 떨리던가 걸음걸이가 떨리면 1차적으로 실험 삼아서 9번, 53번, 1번을 한번 실험 삼아서 몇 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론이 맞다면 호전 반응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혈도 녹여서 빼는 거와 그냥 땡다지기로 빼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어혈을 빼는 양만큼 생혈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보사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것은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호전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 그때부터 보사의 균형을 받는 저기를 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혈의 양이 많으면은 이제 빼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좀 이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분 역시도 한 1년 정도면 본인 연간이 나았는가 할 정도로까지는 회복이 될 거고, 이왕 한번 치료가 되면은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어떤 병이든지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면 안 된다. 그럼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뺀 걸 새로운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 해서 다시 막히지 못하게까지 해라. 그래 이제 그 정도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는 사회를 해야 될 거다. 그런데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이것이 치료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불과 3개월 정도만 사회를 해보면 결판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렇게 어떤 강의에도 보면은 어느 자리에도 사회를 해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한 10%, 20% 나오면 이때부터 몸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했어요. 그러면 10%, 20%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나오는 시점이 같은 자리에서 한 12회 정도 반복해서 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럼 12회를 빼려면 한 달이면 일주일에 한 번 빼면 4번 빼고 3개월은 빼야 12회 정도 빼잖아요. 요 정도 뺄 정도 되면은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본인도 자기 몸이 변해 들어간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참고할 거는 뭐냐 하면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컨디션이 다 좋습니다. 근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증세가 동시에 그때부터 이제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하냐. 다시 헤모글로빈 수치를 올리면 또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진 상태를 너무 이제 오랫동안 지속하면 모든 병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영양분, 철분, 염분 보충을 해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안 떨어뜨리면서 사회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임상실험적으로 이게 치료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일주일에 빼내는 양을 한 300g에서 한 5회 정도 빼는 거는 철분하고 염분 보충만 해줘도 큰 부작용 없이 임상실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빼보고 뚜렷하니 회복 기미가 보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요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행인 것은 9번, 53번, 1번, 17번은 비교적 위보다는 사정권에서 가까워요. 9번, 53번 어때요? 어혈만 나오면 아마 머리가 이렇게 짓누르고 안개 낀 듯 무거웠던 사람들도 9번, 53번, 1번 빼주면 머리에서 무슨 찬 공기가 들어올 정도로 머릿속이 청량할 정도로요. 어혈만 나오면은 그렇게 빠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혈할 때는 사혈하기 전에 자신이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이렇게 요점 정리할 거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고혈압을 진단을 받았던, 당뇨를 진단을 받았던, 파킨슨을 진단을 받았던,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모든 약은 그 약을 먹고 있는 동안도 병은 계속 지속이 된다. 병이 지속된다는 건 뭐냐?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은 계속 산의 화학 반응에서 응고돼서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약도 수술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 쪽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심장이 하는 역할은 심장이 뒤에서 피를 끌고 와서 앞으로 품는 역할을 하는데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따려고 앞으로 품어도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병이 깊을수록 산도가 높다는 얘기고,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을 때 그 병을 근본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초기에 고지혈증에서 고혈압에서 이렇게 사회를 했더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혈이 지금만큼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당뇨 초기에서만 뺐어도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건데 그동안에 이거를 병원에 다니면서 어떻게 약으로 치료를 해보겠다고 약을 먹고 있는 동안도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은 계속 응고돼서 어혈이 계속 만들어져서 최소한도 75% 이상 말초모세혈관이 막혔을 때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힘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 상황이 돼도 제가 옛날에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환자 사혈해줄 때 같으면 부담도 안 가져요. 그냥 고치는 것만 따지면 뭐 100명 하면 적어도 97명은 완치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 정도로 이제 자신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추어들이 이걸 배워서 이제 집에서 이제 사혈하려고 하면은 방법은 유튜브를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봐서 보사의 균형을 잘 맞추는 거. 어떻게 하면 어혈을 좀 빨리 빼낼 수 있고 빨리 빼내고도 체력을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요것만 염두에 두면 되고요. 저는 일반인들이 이걸 이제 대중화를 빨리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사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밥만 먹으면 잘 체하는 사람들. 한번 30번, 2번 두 군데만 이렇게 30번하고 2번하고만 이렇게 두 군데를 뺀다고 하면은 한 5일 간격으로 3일 간격으로 한 10번쯤 빼도 피부족 안 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양 가지고서는 10번쯤 빼가지고 두 군데만 빼서는 피부족 안 오거든요. 이래서 어느 정도 어혈이 나와 보세요. 밥 먹어도 절대 체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할 적에는 한 번에 한 300g 뺄 때 그냥 5회 정도를 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좀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그냥 한쪽만 야 이것이 실제 내가 주장하는 대로 치료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임상 실험 간단하잖아요. 요즘 웬만한 가정에 제가 부항기는 다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좀 가지고 발가락 무좀 가지고 많이 힘들면 실험 삼아서 26번, 27번 빼보라는 거예요. 어혈만 나온다고 하면 그 이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를 거예요. 또 주부습진으로 손바닥이 간지러워가지고 고무장갑만 끼면은 간지러워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의외도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여기 50도 한번 손바닥 가운데 여기만 한번 몇 번 사혈해봐요. 그 습진이 치료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렇게 단방으로 알레르기 비염 가지고 그렇게 힘드는 사람 요즘 주 5일 근무하잖아요. 요즘 대부분은 이제 주 5일 근무하니까 금요일 날 들어와가지고 사혈하면 월요일 날쯤 되면 아마 두세 번 정도만 사혈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자국이 크게 안 남을 거예요. 알레르기 비염 20년, 30년 됐어도 47분만 빼서 어혈 나오면 대부분 치료됩니다. 그러면 이게 좋아진다는 거 확신하면은 항상 어떤 병이든지 근본적으로 재발을 않게 하는 건 제가 8번 신간혈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빼서 피가 돌 때는 회복이 돼요. 새로운 어혈이 갖다 또 막아버리면 재발이거든요. 그럼 한 번 뺀 뒤가 적어도 10년, 20년 다시 막히지 않으려고 하면은 8번을 빼서 새로운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까지 해야 이게 근본 치료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알레르기 비염이 아니면 충농증이 치료가 되는가 안 되는가 실험해보는 건 아주 간단하잖아요. 감기 이렇게 환절기 때 돼가지고 감기를 이렇게 골골 하는 사람들 4번, 18번 한번 빼보고 또 편도선염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또 조금만 목소리 조금 내면은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조금 고성방파 하면은 상대 결절이 돼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들 4번, 18번 빼보라는 거예요. 그 결절이 쉽게 치료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관념은 자꾸 어떤 약이 우리 병을 치료할 거다.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병들이 이렇게 난치병처럼 보였지. 이게 약은 절대 치료제가 될 수 없다. 그냥 응급처치. 통증이 올 때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장기가 못하는 걸 잠시 대신하는 거지. 그 약을 먹고 있는 동안도 장기는 계속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약에 대해서 치료제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만 의식을 되고 우리 인체는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해주면 100개가 정상이라고 할 때 7, 80%가 망가지고 20, 30%만 남아 있어도 그놈들이 세포 분열을 해서 100으로 이렇게 복원하는 기능은 다 가지고 있다. 요거 하나만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를 해보면은 아마 재미있는 현상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팔목 셔가지고 시끈시끈하고 팔목 심 없을 때
한번 22번하고 11번 빼보세요. 이 팔막 아구에 힘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나이가 들면은 손등에 저승꽃이라고 그러죠. 이게 저승꽃이 이제 까뭇하게 필 때, 이럴 때 한번 22번하고 11번 사열해 보세요. 저승꽃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제 손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환자 치료할 때 못 믿고 그러면 두 손 내밀어 봐라. 어떤 손이 저승꽃이 맞냐. 나이가 한 50대 넘어가면 대부분 까만딱지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일 이렇게 심한데 한쪽만 갖다가 잔뜩 빼주고 그냥 보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만 있다 와도 벌써 한 번 내지 두 번만 빼면 벌써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건 능력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장에서 영양분을 가공하지 못하는 것도 그걸 해결할 방법이 지금 기존의 방법 가지고는 없고, 중간에 또 혈액이 녹아 없어지는 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는 것, 다른 걸, 혈관이 막히면 피가 못 돈다는 걸 상식으로 알면서도 여러분들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들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어야 삽니다. 근데 그 영양분이 1000가지든 2000가지든 혈액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거 지구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혈관이 막히면 영양 공급이 안 된다는 건 생각을 못 하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벼운 증세부터 단방으로 하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보다가 이제 난치병을 치료하는 걸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 어혈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빼지 말고 한 중학생 때 한번 중요하게 탁 빼주고 또 한 20년 있다 한 번 탁 빼주고 또 20년 있다 이렇게 빼준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혈을 그냥 60년, 70년, 80년 모았다 한꺼번에 빼려니까 이렇게 힘이 들지, 사회적 운동으로서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씩 뺀다고 하면 질병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다.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 하시지도 말고, 요즘에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게 치매 다음으로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치매나 파킨슨이나 치료점이 다를 거냐? 심전 생리학에서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킨슨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혈을 해주면 치매도 예방되고 뇌경색도 예방되고 뇌출혈도 예방되고 동시에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생사를 찌르고 어혈을 빼내고 체력 보강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이렇게 달리하면 우리가 약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20년 짧으면 30년을 먹어도 완치라고 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 재발하게 하는 우리가 치료 방법으로 과연 1년 6개월 정도 사회라는 게 긴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면 오히려 이것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기 허리에 매서 못 쓴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약이 치료제가라고 하는 거는 급하니까 마치 바늘을 허리에 묶어서 쓰려고 하는 형식이나 똑같아요. 결국에는 귀에다 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사혈할 때 사혈하는 좀 번거움이라 이런 건 있어도 차라리 이런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사혈하는 좀 습관을 들여줘가지고 2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혈관 대청소 하듯이 한 번씩 빼준다고 하면 지금보다 건강한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분 오셨다 한번 용기 내시고 한번 자신 있게 하고 꼭 인연이 닿는다면 꼭 좋아지고 나서 한 1년쯤 후에 그 걸어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한번 인터넷에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어때요? 다음 분이 보고 용기 내서 좀 이게 가족이 집에서 부부간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걸 많은 사람한테 일깨워 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심천생리학은 외우는 공부가 아니다. 이해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정도만 졸업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내 건강과 내 가족들 건강만 부작용 없이 하겠다. 그러면 하루 3시간씩 열이틀만 배우면 할 수 있고, 나도 이거 배워서 남한테 좀 좋은 일 좀 하게 남을 가르쳐 보겠다. 이렇게 맘먹으면 한 2년 정도 배워야 된다. 이 말 꼭 명심하시고 쉽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여러분들 의외로 아마 웬만한 증세는 여러분들 부항기 하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증세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반가웠고요. 오늘 날씨도 이렇게 안 좋은데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좀 조심하고, 지금은 날씨가 아까보다는 좀 많이, 비가 오면 추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비가 오고도 날씨가 좀 푸개지는 것이 이게 이상적으로 비가 많이 온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안 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최소한도 32분, 4분, 18분만 미리 빼자. 그래서 코로나도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반가웠습니다.